당화혈색소 9 이하 나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9 이상으로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 분들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약 하나를 더 늘려서 잡힐 단계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왜 9 이상에서는 약을 올려도 잘 안 잡히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건 한의학 얘기가 아니라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대 출신 한의사 장동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치가 특히 높게 11을 넘겨 나오시는 분들께 내과부터 다시 가보시라고 먼저 공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췌장의 기능을 멈추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오시지만 조기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베타세포를 잠시 쉬게 만들어주는 카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9 이상에서 약을 올려도 왜 잘 안 잡히는지 그리고 한약은 그 자리에서 뭘 다르게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정리되실 겁니다. 마지막엔 평소에 잘 안 하던 얘기 하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9 이상이라는 수치를 받아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약을 하나 더 늘리면 되겠지? 그런데 9 이상에서는 약 용량 조정만으로 잡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은 위에서 맞고 있는데 안에서 그게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 안에는 세포 하나하나마다 청소차가 다닙니다. 망가진 단백질, 낡아 빠진 세포 속 발전소, 안 쓰는 찌꺼기를 한데 모아서 분해 공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분해해서 다시 새 부품 만든 데 써요. 일종의 세포 안의 재활용 공장이죠. 이걸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풀면 단순해요. 스스로 먹는다. 그러니까 안에 쌓인 걸 스스로 치워낸다는 뜻입니다. 2016년에 이 메커니즘을 발견한 일본 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노벨위원회가 발표문에 직접 명시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자가포식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멈춰가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다가 멈춥니다. 어떻게? 왜 멈추는지는 잠시 뒤에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그 전에 이게 한의학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문장 하나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가포식이 망가지면 파킨슨병, 제2형 당뇨를 포함한 여러 질환과 연관됩니다. 이게 한의학 얘기가 아니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가포식, 그러니까 세포 안에 청소 시스템이 망가지면 당뇨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벨위원회가 직접 적은 문장입니다. 그러면 9 이상에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췌장 안에 있습니다. 베타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타세포는 매일 인슐린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냅니다.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에서 매일 작업하면 부품도 닳고 폐기물도 나옵니다. 그걸 청소해야 다음날 또 작업이 돌아가거든요. 그게 자가포식이에요. 근데 고혈당이 오래 깔리면 이 청소차가 안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험 결과입니다. 2008년 세포대사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자가포식 유전자를 빠뜨린 쥐는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피 속 인슐린이 줄고 베타세포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입니다. 즉, 청소가 멈추면 인슐린 공장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 당뇨약을 더 넣어도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9 이상에서 약 용량을 올려도 잘 안 잡히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단계에서 신경 쓰셔야 하는 건 약을 하나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청소차가 다시 돌아다니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9 이상에서 정말 봐야 할 건 수치 자체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합병증은 보통 순서가 있는데요. 손발이 먼저 저리고 그 다음 시야가 흐려지고 마지막으로 신장 수치가 흔들립니다. 이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시계가 9 이상에서는 더 빨리 가는 편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9 이상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발끝이 차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작은 상처가 평소보다 더디게 아무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본인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그게 시계가 한 칸 더 돌아갔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발끝을 한번 만져보시고 차갑거나 감각이 좀 무뎌졌다 싶으시면 그리고 양말 자국이 평소보다 진하게 남으시면 이 영상 내용이 본인 얘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원장님, 9 이상이면 이미 많이 늦은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특히 수치가 많이 높게 10일을 넘겨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췌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베타세포는 망가져가는 단계에서 죽는다기보다 잠시 멈춘 상태로 들어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폭파된 게 아니라 잠깐 불 끄고 멈춰선 상태예요. 다시 켤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처음 맞다고 해서 평생 끝났다고 단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인슐린 주사는 그 셧다운된 공장에 잠시 외부에서 호흡을 넣어주는 역할이거든요. 안에서 청소기가 다시 돌아오고
공장이 깨어나면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진료실에서 인슐린 처방받으셨다고 절망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의학 교과서에도 인슐린 주사를 짧게 집중적으로 써서 베타세포를 잠시 쉬게 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요. 평생 가실 약으로만 보시는 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뇨가 10년을 넘어가시면 그 회복의 문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그러면 약 잘 드시는데도 안 잡히는 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약, 한약, 구도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경구 당뇨약, 메트포르민. 이 약이 안에서 정확히 뭘 하냐면요. 세포 안에 청소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AMPK라는 큰 스위치가 있는데 쉽게 말해 세포한테 청소 시작해 라고 신호 보내는 스위치입니다. 메트포르민이 그걸 켜는 겁니다. 즉 메트포르민도 결국 자가포식을 다시 켜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약은 뭘 다르게 하느냐? 같은 길에서 더 여러 개의 스위치를 누릅니다. 한 군데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동시에 누르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 섬세하게 봐야 하는 구간이에요. 양약을 빼고 한약으로 옮긴다는 식의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양약은 양약대로 그 자리에 두고 안에서 멈춘 청소를 같이 깨우는 거예요. 한약이 그 청소 시스템을 어떻게 돕는다는 건가요? 약제 단위로 좀 물어봐도 되나요? 당뇨에 자주 들어가는 약재가 있습니다. 황기, 인삼, 황련, 갈근, 연자육 이런 것들이요. 한약에서는 옛날부터 당뇨를 소갈이라고 불렀어요. 한자로 풀어보면 소모할 소에 목마를 갈자거든요. 단순히 녹는다는 뜻이 아니라 몸 안에서 소모가 심해서 자꾸 목이 마르는 상태. 그러니까 안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임상 메커니즘 뉘앙스입니다. 옛날 의사들도 이걸 비위, 그러니까 소화기 전반 음식을 받아들이고 기운으로 바꾸는 축에서 봤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약재들 하나하나가 최근 연구에서 베타세포 안에 청소 스위치를 켜는 작용이 보고되고 있어요. 2024년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한약 처방을 베타세포에 적용했더니 자가포식 신호가 일관되게 켜졌다는 보고입니다. 청소차가 다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이 연구는 동물 실험 단계이고요. 사람에게 똑같이 재현되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가 쌓여야 합니다. 그래도 메커니즘 차원에서 한약이 추상적인 몸에 좋은 약이 아니라 양약과 같은 길 위에서 더 여러 자리를 동시에 누른 조합이라는 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원장님, 양약이랑 한약 같이 드셔도 괜찮은가요? 이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시죠? 9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다 양약을 드시고 계시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약약재 중에는 양약이 몸 안에 도는 양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같이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처음 한약 받으실 때 간 수치, 신장 수치를 같이 보고 들어가는지입니다. 첫 진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드신 양약이 정확히 뭐고 최근 간, 신장 수치 결과가 있으신가, 이 두 가지부터 보고 처방으로 넘어갑니다. 이 점검 없이 한약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양약은 양약대로 내과 선생님과 계속 가시고 한약은 그 옆에서 같이 가는 그림이어야 안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C펩타이드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베타세포가 지금 얼마나 살아있는지 가늠해 보는 검사인데요.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이 검사 하나가 회복 가능성을 보는 큰 단서가 됩니다. 요즘은 이 검사를 시행한 한의원도 있으니 다니시는 곳에서 검사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 9 이상에서 약이 잘 안 잡히는 건 약 용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당 청소가 멈춰 있어서입니다. 양약, 인슐린, 한약 이 셋은 사실 같은 길 위에 있고 그 청소를 다시 켜는 게 9 이상 환자분들의 첫 번째 순서예요. 다만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약 용량을 임의로 줄이시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은 내과 주치의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 약이 다시 잘 듣는 안쪽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용량 조정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모든 분께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고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9 이상이라고 늦었다 단정하지도 않지만 쉽게 풀린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단위로 봅니다. 다만 누수 위치가 깊으신 분, 그리고 어디까지 돌리길 원하시는지에 따라 3개월을 넘어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간을 좁게 못 받고 시작하면 정작 몸이 바뀌는 중에 판단이 흔들리기 쉬워요. 방향만 정확히 잡히면 반응은 분명하게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을 기간이 아니라 방향에 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9 이상이라는 수치를 받아보시고 두려우셨을 겁니다. 약을 더 늘릴지, 인슐린을 시작해야 할지, 한약을 알아볼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거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대 출신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